최근에 갑자기 암 발생이 많아진 것은 암을 잘 초래할 수 있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암이 뼈로 전이가 잘 되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팔이 뚝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뚝 부러지기도 하고 척추가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유명한 발암물질입니다. 암 발생률이 3배에서 한 5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발암식품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통합암치료 의사 김진목입니다. 2020년 기준 한 해 암 발생자 수는 24만 8천 명입니다. 남자가 2만 명 정도 더 많았고 기대수명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중 3명 중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남녀 전체로 본다면 발생 순위는 갑상선, 폐, 대장, 위, 유방의 순위였고 남자만 보면 폐, 위, 전립선, 대장, 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유방, 갑상선, 대장, 폐, 위였습니다.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통증, 악액질, 그리고 기능저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악액질을 들 수가 있는데 악액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우리 정상세포로 가야 되는데 정상세포로 가지 않고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먹어도 살은 찌지 않고 계속 여위역하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악액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게 병적 골절입니다. 암이 뼈로 전이가 잘 되는데 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팔이 뚝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뚝 부러지기도 하고 척추가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식은 멀쩡한데 그 상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숯불구이, 숯불 아니더라도 연탄이든 뭐든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고기든 생선이든 타게 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영어로 합시다. PAH와 HCA라는 그 발암물질이 생기죠. 이게 1군 발암물질입니다. 보통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암학회에서 발표한 발암물질들은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니까 급이 아니고 군으로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PAH와 HCA 같은 것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탄 고기 외에도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들이 1군 발암물질이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불포화 지방이라 하더라도 가열하거나 가공하게 되면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죠. 그러니까 튀김이라든지 특히 도넛 같은 것은 튀기고 설탕도 있고 또 그게 도정된 밀가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빨리 되고 혈중 포도당치를 빨리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암을 초래 잘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에서 5대 발암식품 중에 하나로 도넛을 꼽았을 정도로 안 좋은 식품입니다. 한국인은 반찬이나 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발암식품입니다. 특히 위암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다른 암들도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세포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세포가 노쇠하거나 암으로 바뀌는 그런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분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장류가 전부 소금에 절인 식품이라서 문제인데 그중에 그나마 괜찮은 것은 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콩이든 땅콩이든 발효가 되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대신에 이제 단백질도 많고 또 유산균도 많고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죠. 그런데 아플라톡신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된장을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죠. 그래서 이 소금이 아플라톡신 발생을 억제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초래하는 원인 물질로 1992년도에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발암 물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소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된장은 우리나라 전통 장류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염장식품은 고기나 생선을 소금에 절였다가 염장했다가 구워 먹는 것인데 외국에는 고기를 염장했다가 구워 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염장 간고등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염장했던 간고등어를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고기에 많은 PAH나 HCA 같은 1군 발암 물질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소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암 특성이 높다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모두 서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사가 불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소금, 구운 소금이라든지 죽염 같은 것들이 중금속이 날아가고 없으니까 건강에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일염보다는 낫다는 의미이지 그 염분 자체가 우리 건강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의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죽염이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연의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 자연의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전 세계 자연의학자들의 통계로 보자면 죽염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1%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되면 끝장이니까 가능하면 안전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발암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마시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유가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우유 속의 단백질이 암을 초래한다는 게 1992년도에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가 발표한 논문도 있지만, 이후에라도 석유화학공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화학물질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우유를 만들 때 젖소의 사료나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나 살충제나 소독제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어서 그 화학물질들이 우유에 많이 들어가고, 또 젖소가 젖을 많이 생산하도록 성장 호르몬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화학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것이라서 우유의 좋은 성분과 유산균까지 있어서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하기 위해서 농축되는 거죠. 그죠? 농축되니까 우유 단백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신 경우보다 오히려 요거트를 먹었을 경우에 암 발생률이 3배에서 한 5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음식 중에 하나가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고급 식품으로 분류되어서 값도 비싸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야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주로 이제 노르웨이산을 수입하게 되는데, 수입 연어의 대부분이 양식 연어라고 합니다. 양식 연어는 양식할 때부터 항생 목적으로 화학물질들을 많이 썼고, 그리고 살 색깔 자체가 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그스레하게 먹음직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색소 먹이를 또 일부러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위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기에 따른 증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발생률 순위 1위인 갑상선을 보자면 우리 목젖, 울대라고 있죠. 요 목젖의 바로 밑에 양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에 띄는 혹이 있다든지 뭐가 딱딱하게 만져진다든지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2위는 폐암이죠. 폐암은 원인모를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폐암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3위는 대장암인데, 대장암은 대변에서 갑자기 피가 섞인다든지, 대변이 설사가 나왔다, 대변이 나왔다,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대변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늘어졌다든지 그러면은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위암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단순히 뭐 위염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암의 전조 증상으로 추측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방암은 유방에서 딱딱한 혹이 만져진다면 유방암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최근에 원인 모를 피로감이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면은 암으로 생각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초기에 암의 전조 증상은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라든지 감기 기침이라든지 유방의 단순한 종양, 양성 종양이라든지 그런 것과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갑자기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오래 지속될 때 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현미를 도정해서 흰 쌀밥을 먹었죠. 그게 현미의 껍질과 신운에 있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같은 것들을 다 깎아내버리기 때문에 현미의 영양의 5%만이 흰 쌀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우리나라 전통 장류가 전부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암들도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습관은 암을 잘 초래할 수
있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암 발생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암 발생이 많아진 것은 고기와 생선의 섭취와 우유의 섭취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고 유명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 팀이 1992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필리핀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땅콩을 원조를 받아서 필리핀 사람들은 땅콩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에서 간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땅콩이 곰팡이가 슬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발암물질 때문에 간암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주식으로 아플라톡신을 다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그걸 이제 콜린 캠벨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우유라는 것이죠.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이 아플라톡신이 발암인자지만 우유 단백질이 촉진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습관도 현미를 도정해서 쌀밥으로 먹고 그리고 염장식품을 많이 먹고 하는 것들이 발암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촉진인자가 없었죠. 그런데 고기와 생선, 우유를 많이 먹게 되니까 촉진인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암 환자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기, 생선, 우유의 섭취를 완전히 끊으면 최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가능한 적게 드시도록 하고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시고 그리고 염장 전통 장류를 조금만 드시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집집마다 눌러붙지 않는 후라이팬이나 냄비라고 해가지고 까만색으로 된 테플론 냄비나 후라이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 테플론 냄비나 후라이팬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PFOA라고 하는 발암인자를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이 폐암이 많은 원인도 이 PFOA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방기구 외에도 테플론 의류 있죠. 의류라든지 일회용 컵에도 PFOA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하실 때 일회용 컵을 쓰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에 뜨거운 음료를 담게 되면 PFOA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하실 때는 반드시 아이스로 드시고 카페 안에 앉아서 윌컵으로 드실 때는 뜨거운 걸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PFOA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첫 글자를 따서 POP, POPS라고 합니다. K-팝과 같은 스펠링이긴 하지만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팝스는 한번 생산되면 생태계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우리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보통 암뿐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주질환, 암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원인 물질로 생각하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DDT라고 하는 살충제, 흰 가루약이 있었는데 그게 DDT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PCB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팝스입니다. 이 팝스는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서 먹이 사슬에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생선 속에는 팝스가 많을 걸로 생각하셔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끼 먹는 흰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암을 크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전통 장류와 김치의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고기와 생선은 구워 먹지 마시고 삶아 먹거나 쪄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한국 고유 전통 음식인 채소 반찬 그리고 해조류 많이 챙겨 드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